두 권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편, 심화편 이렇게 두 권이 나왔고 랭그래프랑 MCP 책이 곧 8월에 나옵니다. 예. 아, 바쁩니다. 예, 바쁜 삶이에요. 예, 중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MCP 네, 서버 형식으로 네. 서버 형식으로 구성하는 거 오늘 제가 MCP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 그 오늘 저희가 이 MCP라는 주제를요. 보통 대부분은 서드 파티 앱이랑 연동해서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보낸다, 뭐 문서 작성한다 이런 서드 파티 앱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MCP를 렉으로 쓰면 되게 좋아요. 렉으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안타깝게도 제가 강의를 만든 시점에는 MCP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MCP 뭐 방관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MCP로 레그 만드는 거 위주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 서드 파티 앱들이랑 연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그 시스템을 MCP로 만들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유, 두일이 형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9시입니다. 9시. 오늘은 제 예상 시간 1시간 15분 봅니다. 네,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보고요. 네. 2시간 에이 저희 3시간 아유 그러지 마세요. 15시간 아유 오늘 빨리 하고 빨리 퇴근해야지. 새벽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 주주분들은 진짜 재미난 게 작년에 혹시 5월에 결제해서 들으신 분 계세요? 작년 5월에 제일 저렴할 때 결제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 그때 네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하신 분들은 진짜 뽕 뽑으셨을 거예요. 정말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어 아마 진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자신 있게 약속드리고 가는 거는 뭐냐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말 없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라는 거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랭커넥트라는 거를 저희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랭체인 본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이 랭커넥트는 MCP 용도로 변환하기가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랭체인으로 구현한 거를 어, 랭커넥트로 쉽게 변환해서 클라이언트로 변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노코드로 이제 영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래 실습 파일 같은 경우에는 레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컴퓨터를 꺼지면 다시 막 저장을 하지 않는 이상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유스 케이스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DB를 만들고 그걸 저장하고 뿐만 아니라 MCP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클로드랑 커서랑 랭그래프, 디파이랑 다 연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빌더를 사용해서 레그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저별로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인테그레이션 해서 김대리가 사용하는 DB는 다른 거고 내가 사용하는 DB는 다르게 이렇게 유저별로 세션 관리하는 거를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포스트그레스 DB에다가 넣었지만 이제 향후 계획은 반응이 만약에 뜨겁다 반응이 너무 좋다 이러면은 뭐 밀버스 그다음에 위비에이트 이렇게 DB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랭커넥트 클라이언트를 이제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슈퍼베이스는 무료로 쓰실 수 있나? 예, 무료로 클라우드 걸 쓰고 있는데 이제 셀프 호스팅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 과정까지 다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강의 자료는 아시겠지만 저희 보통은 이틀 내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요거 슈퍼바이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 되셨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1월에 디파이 노코드 툴 알려드렸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코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코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구현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설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시간 15분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MCP, 레그 MCP를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랭커넥트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랭커넥트 클라이언트, 저희가 만든 랭커넥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요거를 이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 AI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보기만 하더라도 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우스와 내가 영상을 보고 따라할 줄만 알면은 다 구축 가능합니다. 중간에 랭 커넥트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시는 모든 지식들을 이 랭 커넥트 안에 있는 널리지 DB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DB 업데이트 할 때 보통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PDF 문서를 넣어요. 근데 PDF가 2단이야. 그리고 막 그 안에 표 있어. 막 표 안에 표 있어. 막 이런 것들 전처리 잘 해야 되잖아요.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도큐먼트 프로세싱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고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데모 버전이라서 아직 전처리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이제 향후에 도큐먼트 파서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고급 전처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이랑 청크, 임베딩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의 주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콜렉션스는 뭐냐면 폴더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폴더예요. 폴더를 나누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레그 서치, 벡터 서치를 할 건데 이게 내가 어떤 폴더를 대상으로 서칭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도큐먼트를 검색해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게 뭐냐면 우리가 MCP 도구를 쓸 때 아까도 종봉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검색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고급 검색 기능이 MCP 안에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테크닉을 하나 넣은 게 뭐냐면 멀티 쿼리를 내재화를 시켜놨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정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을 하면은 MCP 툴 안에 내장된 멀티 쿼리를 호출해서 쿼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벡터 서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하면은 훨씬 더 검색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답변도 굉장히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수파베이스의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 무료로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슈퍼베이스의 설정 방법도 안에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랭 커넥트로 구현을 해두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다양한 호스트들 하면은 클로드 데스크탑도 있고요. 커서 AI, 그다음에 랭그래프, 디파이 등등이랑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뭐랑 붙여서 쓰려고 그러면 원래 지식 베이스를 맨날 구현을 했어야 돼요. 뭐 랭그래프로 구현하려면 또 레그 구축해야 되고 디파이 하려면 또 여기 안에서 또 구축해야 되고 다 구축을 했어야 됐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MCP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레그를 구축을 해서 이걸 MCP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호스트들이랑 동일한 DB로 가지고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성에 지원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이런 게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다가 DB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근데 커서를 열어서
DB 조회를 하면은 클로ud 데스크탑에서 저장한 정보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이 반영된 내용을 다시 또 다른 데서 검색해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커서 AI 같은 경우에는 코드 에디팅을 할 때 많이 쓰시고 클로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신다. 이러면 그 커서 AI에서 코드 작업한 내용을 DB에다가 저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저장한 내용을 가지고 불러와서 그 코드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에 있는 널리지 DB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체계화해 나가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영상의 끝부분이 아니라 오늘 라이브의 주주총회의 끝부분에는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요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랭그래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붙냐면 제피어라는 서드파티 앱 인테그레이션하는 MCP 툴과 우리가 만든 레그 MCP를 이렇게 붙이면요. 우리 문서 기반으로 우리 놀리지 DB 기반으로 레그를 해올 뿐만 아니라 이 제피어에 있는 툴과 연동을 해서 이메일 발송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줌 미팅 예약한다랄지 이런 데에도 우리의 지식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노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의욕을 많이 불어넣어 드렸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피어가 이제 메이크와 엠파렌이랑 약간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메이크와 엠파렌 지금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제피어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MCP 서버라는 개념만 이제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마 슈퍼베이스 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다 상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슈퍼베이스닷컴에 오셔서 DB를 만드시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슈퍼베이스 DB를 만드는 이유는요. 유저별로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유저별로 관리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요. 유저별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좀 확장 가능성 있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쓴다라고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좀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향에서는 내가 저장한 DB와 옆 사람이 저장한 DB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유저 계정별로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정을 만드는 DB 구축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UX도 필요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 기능, 로그인 인증 기능,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 구글 로그인 이런 것들로 확장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현하려면 굉장히 버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오픈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그런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려면 또 별도로 구현해야 되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애초에 슈퍼바이스의 어센티케이션 기능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게 여기 안에는 다 구축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API 키 발급만 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인업, 회원 가입 기능, 그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이메일 인증. 이 이메일이 밸리드한, 그러니까 유효한 이메일인지 그 이메일 왜 뭐죠? 발송해 가지고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런 기능들도 내재화가 돼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유저를 삭제하거나 관리하는 기능들이 전부 다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오셔서 여기 오셔서 여기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저는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뉴 프로젝트에서 요거 그냥 만들어 가지고 여기 리전은 뭐 서울 리전 여기 있습니다. 노스 이스트 아시아 서울 요걸로 선택해서 프로젝트 네임이랑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설정해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하면 끝. 예,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마이 프로젝트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셔도 돼요. 자, 그러고요. 이거 무료로 만드실 수 있고 저는 나노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용량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유저만 저장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왼쪽에 오셔서 프로젝트 세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헷갈리니까 왼쪽을 샥 가면은 여기 여러 개가 있지만 맨 아래쪽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뭐 나중에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여기에 API 키와 그 다음에 API 키 쪽을 봐주시면 돼요. API 키와 데이터 API 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요거에 대한 설정 부분은 제가 지금 키가 노출될까 봐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모자이크를 해서 처리를 해놨어요. 아까 프로젝트 세팅에 와서 프로젝트 URL 있습니다. 요거 데이터 API 쪽에 프로젝트 URL 있고요. 프로젝트 URL 요거 클릭하면은 뿅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URL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I 키 쪽에 가보시면 여기 왼쪽에 API 키를 딱 누르면 API 키가 뜹니다. 네, 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ANON이라고 해서 퍼블릭 키가 있고 서비스 롤이 있는데 요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 ANON 요거랑 그 다음에 서비스 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 키 값을 모두 잘 저장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개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키 값만 가지고 오면은 일단 수파베이스의 세팅은 다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죠? 네, 그래서 키 발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테디노트 랩의 랭커넥트 클라이언트에 오시면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랭체인에서 공개한 랭커넥트를 요거 원본 리파지토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세상에나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우스 클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얘는 API만 띄워요. 그러니까 제가 랭커넥트 API 서비스인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띄웠는데 볼 수 있는 UX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공유 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공유 드릴 수 있고 요거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신 거는 이제 터미널 명령어로 git 클론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제가 다운로드 받는 것도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오셔서 왜 윈도우 쓰신 분들은 파워쉘 여시면 되고요. 네, 파워쉘. 그다음 맥 쓰신 분들은 뭐 아이터미나 터미널 열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데브에 깃허브에 여기에 뭐 패스트 캠퍼스 여기에 프로젝트 만들어서 여기에 요 방금 복사한 명령어 요거를 쭉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프로젝트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복제가 됐고 이 프로젝트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할 때는 cd라는 명령어를 써서요. 강의 들으신 분은 많이 보셨죠? change 디렉토리 잠깐 띄고 그 다음에 LAN 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열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서를 쓰고 아니면 VS 코드 쓰신 분들은 코드에 점 딱 찍으면 돼요. 저는 코드가 아니라 커서라서 자, 이렇게 점 찍으면 여기서 창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를 구동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env .example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얘를 이름 바꾸기를 하시는데 env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env로 저희 환경 설정하실 때 많이 하셨죠. .env. 자, 여기에다가 보시면은요. 오픈 API 키 뭐 넣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 슈퍼베이스 URL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셨던 요거 있죠. 프로젝트 URL 요거 요놈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비스 롤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요놈이 있어요. 요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억세스 토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신경 안 씁니다. 요렇게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얘 세팅 끝. 예, 마지막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예, 요거는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세팅된 거를 가지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URL 밑 위에 있습니다. 아, 프로젝트 URL이요? 요거는 프로젝트 세팅에 있어요. 예, 프로젝트 세팅에 요거 컨피그레이션의 데이터 API의 프로젝트 URL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프로젝트 요거 서버를 띄울 거예요. 띄울 건데 어떻게 띄울 거냐면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터미널 상단에 보시면 터미널이 뉴 터미널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명령어 띄우는 거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말고 요 도커 실행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 복사하셔서요. 예,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예,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넣어서 실행하면 끝나요.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왜 멈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all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제가 지금 EMB 아까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이거 올라가다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어 잠시만요. 이게 열었던 게 제가 설정되어 있는 거를 가져올게요. 네. 네, 그거는 도커가 실행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도커 실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도커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참고로 도커 설치는 도커 데스크탑 여기 구글 검색해서 네,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여기 말고요. 도커. 네.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 맥 쓰신 분들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요 링크도 드릴게요. 노션 자료 요거 끝나고 바로 공유 드릴 거예요. 네, 강의실에 공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띄워서 결과를 보여줄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도커 실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노션에 가보면 여기 서버 접속하라고 돼 있잖아요. 요 서버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네, 뜨죠? 자, 여러분들이요, 사인업 하면은 회원가입이 되고, 사인인 하면은 로그인이 되는데, 제가 미리 회원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사인인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테디 브레인 크루닷컴에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왼쪽에 보시면 5개의 메뉴가 있어요. 저기 오주영님 보시면 서비스 롤키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예, 서비스 롤키. 그 서비스 롤키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 롤키요. 제 거 리파지토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요거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테스트 커넥션 하면은 OK라고 뜨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벡터 DB를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컬렉션스에 가볼게요. 그럼 저는 미리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컴퍼니랑 퍼스널이랑 레그가 여러분들의 폴더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문서, 개인적으로 쓰는 문서, 레그용 문서를 구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에 제가 패스트 캠퍼스라고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하면은 만들어졌죠. 그럼 리스트에 이렇게 리프레시를 누르면 그럼 패스트 캠퍼스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고 이제 도큐먼트 쪽에 와 보시면은
지금 요 콜렉션을 패스트 캠퍼스로 누르면 아무것도 도큐먼트가 없죠. 자, 여기에 만약에 제가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해서 요거를 패스트 캠퍼스로 놓고요. 여기에다가 문서를 제가 AI 브리프 6월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6월호. 요 6월호를 최근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가우스 안 하겠습니다. 지겨워가지고 6월호 넣었어요. 자, 이걸 넣고 임베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가우스 이제 지겨워서 못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킹이 돼서 들어가죠. 자, 보세요. 자, 청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요렇게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벡터 DB를 구현을 안 하셔도 되죠. 요거는요 기본 차원. 네, 오픈 AI 임베딩 비용 발생합니다. 오픈 AI 임베더로 넣어놨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픈 소스니까 로컬 모델로도 충분히 바꾸시면 무료로 임베딩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걸 클릭하면은 청크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청크 프리뷰하는 기능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글자로 잘라져 있는지도 볼 수 있도록 카운트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소스 넣어놨고 메타데이터 요것도 요렇게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0개 지금 청크가 뜨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를 하면은 삭제가 되고 이제 삭제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업로드를 하실 때 아래쪽에 보시면 청크 사이즈랑 청크 오버랩으로 여러분들이 업로드할 때 지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크 사이즈랑 청크 오버랩을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요것만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리스트에 오셔서요. 리프레시를 눌러보면은 여기 문서 하나가 업로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문서를 하나만 더 업로드를 해볼게요. 클리어를 하고요. 자, 이거 지우고 브라우저 파일즈에 도큐먼트 문서도 넣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뭐 다른 문서, 엔트로픽 블로그 같은 것도 돼요. 요 알거스 비트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문서는 이제 뭐 다른 외국 문서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들어가고 요걸 업로드 해볼게요. PDF 말고도 워드 문서도 되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MD 파일도 업로드 되게끔 해놨습니다. 향후에는 HWP 파일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오면은 리프레시 하면은 제가 업로드한 문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서별로 관리가 되고 문서별로 청크가 몇 개가 있으며 토탈 캐릭터가 몇 캐릭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임 스탬프를 찍어놨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도 이제 타임 스탬프 내가 6월 28일 날 업로드한 문서를 조회해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랭 커넥트 기능이 아니라 제가 다 구현을 해놨어요. 이거 벡터 임베딩 하는 거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해 놓은 거고 랭 커넥트는 그냥 커넥터 기능만 해주는 거예요. 청크는 로컬 경로가 아니라 포스트그레스 DB에 저장이 됩니다. 네, 포스트그레스 DB는 제가 여기 도커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 포스트그레스에 저장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 켜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인스턴스를 삭제해 볼게요. 자, 삭제했죠. 자, 삭제했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커넥션이 안 될 겁니다. 그쵸? 안 될 건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 켰어요. 다시. 자, 요거를 껐다 키고 다시 실행을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 켜놓은 채로 컴퓨터 껐다 키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은 다시 올라갔을 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새로 고침하면은 네, 사인인 하고요. 다시 껐다 켰으니까 네, 껐다 켰죠. 자, 요거 하면은 패스트 캠퍼스 그대로 살아 있고 도큐먼트 쪽에 보면은 저희 패스트 캠퍼스 쪽에 오면은 자동으로 저장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로컬 PC 안에 있는 포스트그레스 DB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DB 자체를 컨테이너로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PC를 자유롭게 껐다 키셔도 됩니다. 네, 너무 편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이 6월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 6월호를 보여드리면 6월호 여러분들 이제 가우스를 잊기 위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6월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6월호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려야지. 6월호에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6월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DB는 제가 일단 포스트그레스만 구축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앞으로 뭐 밀버스랑 뭐 파인콘은 안 되겠다. 로컬 DB 안 되니까. 그러니까 로컬 DB 쪽으로만 개발을 할 거예요. 밀버스, 그다음에 위비에이트 이런 쪽으로. 큐드란트도 인기 많아서 그렇게 확장할 겁니다. 확장한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요거 교육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했다. 요거 내용이 만약에 궁금하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오셔서 서치 부분에 오면은 여기에 패스트 캠퍼스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AI 교육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되고요.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에서 요 AI 교육에 관련된 거 내용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 요 페이지 번호랑 요거까지 검색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서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포스트그레스에 뭐 키워드 검색으로 해서 하던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검색 요렇게 해서 보는 거 다 지원하게끔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어떤 검색이 좋다라는 거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기능들도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로드 소스를 보면은 얘가 검색할 수 있는 소스를 가져오는데 이거 좀 뭔가 오류가 있네요. 수정해야 되는 소스가 이제 많은데 우리가 어느 소스에서 가져올지를 요 메타데이터의 필터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 이러면은 이 소스 안에서만 검색하는 메타데이터 필터링 기능들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실 일이 많이 없는 게 이걸 나중에 AI가 자동으로 이 필터까지 만들어서 해줄 거예요. 당연하죠. 네, 스트림lit Next.js 컨버팅해서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컬에만 개발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 로컬 임베딩 모델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픈 AI 임베딩을 쓰지만 로컬 임베더로 바꿔 쓰시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API 테스터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잘 동작하는지 샌드 리퀘스트 보내서 잘 가져오는지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API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 요거 컬렉션 아이디 넣어서 근데 대부분의 기능들은 여기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레그 같은 경우에 리프레시 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문서를 삭제하고 싶다 딜리트 하면은 이제 딜리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괜찮죠? 요거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청크까지 만들어 놨고 만약에 레그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서가 뜨는데 문서별로 필터링하는 기능들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나는 전체 문서가 아니라 요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요 문서에 있는 내용만 보고 싶다 하면은 알거스 비트만이라는 PDF에 되어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청킹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괜찮은 기능들 API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30분. 제가 딱 예상한 시간 정도 나왔다. 뭐 이견 없으시죠? 나쁘지 않죠? 네, 간단하게 써보시기에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서 여러 개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서 여러 개 올리는 거 멀티쿼리 넣어놨고요. 문서 파서를 저희가 이제 넣을 거예요. 문서 파서는 지원이 되면은 이제 업로드할 때 HWP뿐만 아니라 지금은 네 가지거든요. PDF, TXT, MD 도큐먼트인데 HWP 들어가야 되고 PPTX 들어가야 되고 파서 써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추가해 놓을게요. 멀티 벡터 인덱스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PG 벡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일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벡터의 단일 컬렉션. 근데 멀티 벡터 인덱스는 저희 MCP로 풀어낼 수 있긴 합니다. HWP MCP는 제가 맥북을 쓰는데 그 HWP MCP는 윈도우 PY 윈 32를 쓰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지만 제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맥북 쓰시는 분들은 그게 동작을 안 해가지고요. 네, 그렇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요거 가지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이제 이 콜렉션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DB 안에다가 구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궁금한 건 이거죠.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까지 레그는 아니고 리트리버 검색 시스템만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자,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레그 시스템을 위한 벡터 DB를 설정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MCP로 만드나요? 가이드를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픈소스에 폴더에 보시면 제가 MCP 서버라는 가이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구축한 MCP 서버를 가져오는 방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툴로요. 커넥터 만들고 서치 도큐먼트, 그다음에 리스트, 겟 컬렉션,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함수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는 좋지 못하고 우리가 단계를 나눠서 설계하시는 게 좋아요.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먼저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요 랭커넥트 여기 벡터스 DB에 저장해 놓은 이 컬렉션을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에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터미널을 하나 열어 주시고요.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노션 파일에 있는 요 명령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 명령어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uv run 파이썬의 MCP에 create MCP JSON을 실행을 합니다. 자, 요걸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authentication required가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MCP 붙일 때 이게 계정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계정을 넣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수파베이스 인증을 합니다. 수파베이스 인증을 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config 파일에 이제 들어가요. 여기 MCP config 이렇게 지금 제가 받은 토큰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거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네, 딸깍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것만 수행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MCP 연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어디에다 넣으면 될까요? 클로드 데스크탑에 넣으면 끝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클로드 데스크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클로드 데스크탑에 열어서요. 클로드 데스크탑 안 쓰시는 분들은 커서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데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랭그래프 제가 만들어 놓은 무료 에이전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클로드부터 보여드리면 클로드를 열어서 클로드의 설정 쪽에 보시면 여기에 개발자의 설정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셔서 요 클로드 데스크탑을 요렇게 요렇게 열려요. 여기에 클로드 데스크탑.config 파일에다가 오픈 위드로 커서를 엽니다. 무료 에이전트 잘 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딱 옮겨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얘를 설정을 했으면 좀 불편하지만 한번 재시작을 한번 해줘야 돼요. 클로드 다시. 자, 그러면은요 툴이 붙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검색 및 도구에 랭커넥트 레그 MCP라고 해서 10개의 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레그 프롬프트를 제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카피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박인 게 이 클로드 데스크탑이 제 레그 시스템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레그 컬렉션, 패스 캠퍼스도 있죠. 여기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받아왔는데 레그 컬렉션의 아이디를 조회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레그 컬렉션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레그 컬렉션에 보면 여기 new 화이트 페이퍼 에이전트 2.pdf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요 레그 쪽에 화이트 페이퍼 쪽에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공개한 에이전트 백서 같은 경우 도큐먼트예요. PDF 파일이고요. 한 72페이지 정도 되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이 레그 컬렉션에 질문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프롬프트에 레그 컬렉션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는 거죠.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주세요. 자,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할까요? 검색해 드리겠습니다. 멀티 쿼리라는 걸 씁니다. 이 멀티 쿼리는 쿼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MCP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개의 파생 질문들로 만드는데 지금 한글이라서 깨져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검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검색을 해요.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요 네 번째 질문까지 만들죠. 개념, 아키텍처. 그러면 얘가 한 번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검색을 해서 이 문서에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CP를 만드실 때 단일 검색을 하게끔 하면 우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쿼리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멀티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하니까 자연스럽게 검색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뉴스 에이전트 화이트 페이퍼 에이전트 2.pdf에 페이지 출처까지 표기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요거 너무 좋고요.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CP 서버 쪽의 구현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멀티 쿼리 리트리버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모델을 가져와서 얘가 멀티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죠. 랭체인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게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요. 보시면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검색이라는 걸 설치 타입으로 넣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시멘틱 설치 방식으로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틱 설치 방식으로 다시 MCP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레그 시스템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비율도요. 0.5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멘틱 서치로 바꿔보고 나 키워드 검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얘가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요. 레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머리가 아픈데 좋은 건 뭐냐면 요즘에 호스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클로드 데스크탑도 있고 커서 AI도 있고 이 레그를 쓸 수 있는 이 MCP가 붙을 수 있는 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레그만 붙여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아, 괜찮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MCP2를 만드는 그 장점을 제가 진짜 장점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검색한 방식 인풋 제이선을 요거는 위에 다 뜹니다. 예, 요거 인풋 제이선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검색 방법의 선택은 얘가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리액트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 검색하는 방식을 어떻게 넣어놨냐면 여기에 서치 부분에 보시면 서치에 여기에 시멘틱 키워드 하이브리드 서치 도구 디스크립션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챗GPT랑 대화를 하던 내용을 챗GPT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 벡터DB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얘가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레그라는 컬렉션에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컬렉션이 레그 컬렉션인데 이제 제가 도큐먼트에서요. 퍼소널을 여기에 있는 거를 지워 볼게요. 예, 지웁니다. 비워져 있죠? 리프레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퍼소널에. 자, 이제 좋아. 답변이 마음에 드네. 방금 작성한 내용을 퍼소널 컬렉션에 저장해 줘. 자, 이게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랭 커넥트를 쓰시면 좋은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요, 작업을 하다가 이것만 저장하고 싶어. 챗GPT는 온갖 대화 내용이 다 저장이 되잖아요. 이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리프레시를 합니다. 들어왔죠. 청크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퍼소널에 보면은 이렇게 청킹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정말 꿀팁.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크리에이트를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장기 기억. 이 장기 기억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알짜배기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다가 컬렉션의 롱텀에 있는 내용은 장기 기억 내용인데 여기서 장기 기억의 내용을 꺼내서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장기 기억에 정리해서 넣어두는 거예요. 내 이력서, 나의 정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장기 기억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작성해줘 하면서 롱텀 컬렉션의 내 이력들을 조사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써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벡터 DB를 계속 키워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그 MCP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챗GPT도 이제 MCP 툴이 인테그레이션이 되는데 챗GPT든 클로드 데스크탑이든 커서 AI든 어디서든 작업하든 간에 내가 이제 폴더별로 정리를 해서 이걸 패스트 캠퍼스에 넣어줘, 퍼소널에 넣어줘, 레그에 넣어줘를 이제 집단으로 잘 정리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된 DB를 다른 곳에 붙여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클로드 데스크탑 없이 당연히 온프레미스 구현이 가능하고 제가 온프레미스에서 구동하는 방법을 MCP 에이전트로 해서 이미 공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업데이트 도큐먼트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도큐먼트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포스트그레스 체크포인트랑 근데 체크포인트는 또 그거는 약간 단기 기억 메모리라서 제가 이제 장기 기억 벡터 DB랑 좀 분리를 해놨는데 단기 기억 메모리는 또 아직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별도 인스턴스 띄워서 또 관리하고 있어요. 옵시디언 노션은 당연히 연동이 되죠. 네, 당연히 쉽게 연동이 됩니다. 옵시디언 바로 연동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이제 목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지식 컬렉션을 앞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증분 업데이트는 아직 안 돼요. 업데이트 도큐먼트라는 API를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되는데 지금은 증분을 확인하려면 그 비교하는 로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업데이트 도큐먼트 구현 안 해놨고 나중에 업데이트 도큐먼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삭제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괜찮죠? 요것만 유스 케이스 하더라도 너무 좋아요. 제가 커서도 보여드릴까요? 커서 내가 코드 볼 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커서도 제가 여기에요. 보시면 툴 인테그레이션에 MCP 커넥터 물려놨고 요거를 클릭하면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복사한 거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툴 10개 이네이블드 돼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서 실행하면은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놨고요. 에이전트 대해서 검색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얘가 컬렉션 리스트 잘 가져오죠. 그러면 얘가 컬렉션 리스트까지 가져와서 롱텀 메모리도 바로 이렇게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요. 레그를 MCP로 구현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실시간성이거든요. 우리가 레그 원래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죠? 또 업데이트 해주고 저장하고 이래야지 반영이 되잖아요. 다시 서버 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땡겨 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 하면은 얘가 찾아가지고 컬렉션에 대해서 리스트 컬렉션 해가지고 멀티 쿼리 수행해서 하이브리드 검색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 MCP는 지난 주주총회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션도 노션 MCP랑 인테그레이션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시디언도 템플레이터 쓰시면 됩니다. 옵시디언은 템플레이터 제가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CP 데스크탑 앱 형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오픈 소스 찾아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저는 랭그래프로 그냥 구현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DB를 키워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 장기 기억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점이고요. 또 벡터 DB를 쌍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 직장에서도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노션 링크 아직 공유 안 드렸고 강의 끝나면은 제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주총회 영상은 패스캠퍼스 내에 최하단에 맨 아래쪽으로 하면은 라이브 강의 세션이 있어요. 거기에 MCP 주주총회 강의 영상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에도 업로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MCP 영상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끝나면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어, 지금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혼재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유저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 명이 동시에 관리하는 거는 안 돼 있고 계정별로 벡터DB가 관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25 리트리버도 BM25 리트리버 저희 피지벡터 안에 있는 그 키워드 검색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BM25 알고리즘 저희가 그 키위 한글 형태소 분석기 돼가지고 충분히 튜닝 가능합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피지벡터 안 되면 다른 벡터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은 엘라스티서치 구현하면 되죠. 예, 지금은 제가 랭커넥트 API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컬렉션과 요걸로 구현이 돼 있는데 이 API만 참고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예, 바꾸시면 됩니다. 예,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피지벡터로 되어 있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유즈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신 게 레그 MCP로 쓰면 이런 것들이 좋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클로드 데스크탑에 우리 뭐 새 채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랭커넥트 MCP에 보면은
리스트, 딜리스트, 크리에이트 컬렉션, 겟 컬렉션 이런 것들이 있고 서치 다큐멘트 들어가 있고 멀티 쿼리 기능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좀 검색하는 방식이 다채롭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CP로 물리면 이렇게 다양한 호스트들과 물려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요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해보시면은 진짜 너무 괜찮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션에 와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피어랑 연동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피어에 MCP 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300호출까지는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여기 MCP 서버를 하나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커서로 지정하고 여기에 뭐 패스트 캠퍼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패스트 캠퍼스 서버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제피어는요 서드 파티 앱이랑 연동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 툴스에 보면은 여기에 뭐 지메일에 드래프트를 하는 거나 드래프트 이렇게 연동하면은 드래프트 할 수 있는 툴이 연동이 되고요. 뭐 줌 미팅을 예약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미팅 해서 요거를 또 연동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렇게 다양한 여기 노션 MCP도 있죠. 아까 요렇게 이제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8,000개 앱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어서 뭐 구글 드라이브 뭐 파인드 파일이나 이런 것들 한다. 이런 것들을 쭉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MCP 서버를 이렇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서 MCP 서버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줌 미팅 예약하는 거, 지메일 요거를 만들어 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랑 우리가 만들어 놓은 레그랑 다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요 서버를요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볼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걸 써서 연동을 해볼 거예요. 자, 요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중간에는 구축이 됐어.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됐고 요거까지도 된 거죠. 요거까지 다 됐어요. 얘가 그냥 솔직히 오늘 마우스 클릭으로 다 됐잖아요. 예, 마우스 클릭으로 다 됐게끔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죠?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이 호스트가 되는 애들을 클로드나 커서나 다 유료 구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 랭그래프 쓰려면 코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은 에이전트를 노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에이전트를 노코드로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오셔서 밑에 요 참고 문서도 넣어놨고요. 다운로드하는 거는 요 터미널을 열고 이렇게 열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뭐 아이고 여기 이렇게 클론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예, 복제하셔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CD 한 다음에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커서 점 아니면 코드 VS 코드 쓰시는 분은 점으로 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열면 여기에 잘 파일이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앱스의 웹에요 안에 .env.example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웹에 앱스의 웹에 안에 있는 요거 얘를 .env로 바꾸셔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서 안에 설정하는 거는 바꾸시면 되는데 제가 참고로 이거는 지우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라는 걸 친절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랭스미스 API 여기다 넣으시고 요거는 그대로 두라. 요것도 그대로 두라. 바꾸실 거 없고요. 제피어 MCP 부분 있죠. 요 제피어 MCP 부분. 요 부분을 URL을 넣으실 건데요. 자,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피어 MCP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퍼블릭 MCP 서버 URL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서버를 쓰고 싶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요 서버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서버를 MCP로 쓰고 싶으면 여기에 두 번째 커넥트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서버 URL에 카피 URL 버튼을 눌러서 요걸 눌러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붙여 넣으면 끝나요. 예, 붙여 넣으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do not include the slash MCP at the end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가 슬래시 MCP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슬래시 MCP만 붙여넣고 지워주시면 돼요. 예,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 AN은 ANON 키라고 들어가 있고 URL이 있죠. 이건 어디서 가져왔죠? 저희가 위에서 설정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슈퍼바이스 만들어 놓을 때 이 N1 키랑 그 다음에 서비스로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N1 키를 쓰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URL 요 두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랑 얘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실행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자, 요거고요. 자, 얘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터미널 하나 열어서 요거 API 다 노출돼 버렸네. 의미가 없었죠? 네, 여기에 어 슈퍼베이스 슈 슈퍼베이스는 유저 어텐티케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저 어텐티케이션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볼게요. 요거 차례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사용 안 하시면은 얘는 안 하고 구동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스 로그인해야 저희 레그 시스템 쓸 수 있어요. 예, 그 레그 안 쓰시려면 슈퍼베이스 안 쓰시면 돼요. 예, MCP만 물리려면 저희 레그는 슈퍼베이스 인증을 쓰기 때문에 레그 쓰시려면 이제 슈퍼베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얀 인스톨하고 하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명령어 여기다 넣고 빌드하고 마지막으로 얀 스타트 명령어를 여기다 주시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실행하면은 맨 처음에 여기로 오실 거예요. 루트 디렉토리 여기에서 CD 한 다음에 앱스의 외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명령어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얀 스타트에서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로컬호스트에 3000번 포트에 뜨죠.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 뜹니다. 자, 이제는요. 어, 사인아웃 하면 요 인증하는 거 슈퍼베이스로 가져옵니다. 요 사인인하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슈퍼베이스에 물려놨기 때문에 아까 슈퍼베이스에 했던 저희 레그 시스템에 쓰던 키를 가지고 사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도 빌더 플랫폼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베이스 인증을 하나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로그인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인데요. 지금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에이전트는 저희가 얘도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아, 요거에 빠져있네. 아, 제가 요거는 문서에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을게요. 요것도요. 제가 리파지토리 하나 만들었는데 툴스 에이전트를 하나 띄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얘도 간단한 게 그냥 얘는 다운로드 받아서 UB, run, langgraph, dev 요 명령어만 주시면 끝나요. 요것만요. 요것도 나중에 서버로 띄워놓으시면 사실 실행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요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에이전트가 하나 뜨죠. 이 에이전트는 제가 만들어서 이제 그 랭체인에서 공개한 에이전트 템플릿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노코드로 에이전트를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누릅니다. 누르면은요 여기에 셀렉트 그래프에 로컬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나만의 비서 에이전트 하고 나의 개인적인 임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자,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퍼레처 조정하시면 되고, 맥스 토크는 뭐 2만 정도로 넉넉하게 줄게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프롬프트 조정하셔도 되고, 뭐 여기에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 이 툴들이 뭘까요? 구글 독스, 숏.io, 지메일, 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피어에서 만들어놨던 요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요. 아, 요거는 랭체인에서 공개한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 건데요. 만들 건데 이 MCP 다양한 툴들 중에서 URL 줄이는 숏 URL, 그다음에 구글 문서 작성, 그리고 지메일, 이메일, 그다음에 줌 미팅 요 네 가지 툴들을 가져오게끔 할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레그 시스템에 뭐가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 롱텀 메모리, 퍼소널, 레그 컴퍼니. 이걸 이제 연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 지금 연동 안 하고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크리에이트 하면은 에이전트가 나오는데 나만의 비서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자, 요거를요. 챗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10분 뒤에 줌 미팅 예약해줘. 패스트 팩캠 주주총회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줘. 미팅 시간은 약 1시간 예정. 로컬에 띄워놓은 거 당연히 연동 가능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을 로컬에서 띄웠기 때문에 연동 가능합니다. 예.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접속하시면 1시간 뒤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메일도 보면은요. 이메일에요. 지금 요거 이메일 아무것도 없죠? 드래프트에 여기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팩캠 주주분들 주주인 테디 님께 이메일로 미팅 관련 정보 작성해 줘. 이메일 드래프트로. 그다음에 주소는 리777 이야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써줘.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는지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왜 떠라? 네, 왜 떠라? 완성됐다고 하는데, 예, 완성됐다고 하는데 왜 임시 보관하냐며? 예,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기화를 못 가져오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동기화 뜨면은 가져올게요. 얘가 폴링해서 가져올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CP 툴을요. 이제 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에이전트 플랫폼이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써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MCP 에이전트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렇게 MCP 툴을 바꾸면 요 툴에서 하나하나를 또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숏.io create 숏 링크 테스트 해본다 할지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보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누구한테 보낼지 해서 MCP 툴이 잘 동작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그 시스템인데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컬렉션들이랑 이제 쭉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chat with your document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거. 지금 요거 지금 레그 제가 구현 요거 하다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레그에 chat with your document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레그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트 목록들을 쭉 만들어서 내가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필요할 때 채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도 공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싱글 에이전트인데 멀티 에이전트까지 쓰면은 이제 더 다채로운 템플릿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랭체인에서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되어 있는 거를 그냥 띄우고 물리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은 사용 안 해봤는데 로컬에서 테스트 챗봇 URL이요. 그거는 별도의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예. 요거를요. 요거를 공개를 하려면 별도로 구축은 해야 돼요. 이걸 AWS 올려서 배포하는 게 제가 퍼블릭 URL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퍼블릭 URL이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이 URL이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툴스 레그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실시간으로 툴도 연동할 수가 있네요. 예. 리셋하고 이 히스토리 이렇게 보고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주주총회 내용들 영상은 강의실에 다 올라갑니다. 네, 강의실에 올라가고요. 강의실에 곧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멀티쿼리는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요 멀티쿼리는 이미 강의 안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의 안에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 안에 멀티쿼리 벡터 만드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에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MCP 서버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랭체인으로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 넣어서 쿼리 제너레이션 하는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 요 쿼리를 만들었으면 반환하게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강의에 있습니다. 네, 멀티 쿼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코드로 내보내는 건 안 됩니다. 네, 코드로 내보내는 건 안 되고요. 챗봇 테스트 그러니까 그 퍼블릭 URL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준님께서 그거는 저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부에서 쓰는 용도로는 되는데 퍼블릭으로 오픈되는 거는 저도 확인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정별 관리 위해서는 슈퍼베이스 필요합니다. 네. 슈퍼베이스 사스로 구현하는 형태이고요. 셀프 호스팅 당연히 구축 가능하죠. 예. 지금은 사스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예, 당연히 셀프 호스팅 구축 가능합니다. 로컬 호스트 물려가지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로 하시고자 하는 니즈도 있고 이제 사스로 물리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데요. 요걸로 이제 한번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생태계가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에 여기에 핵심 코어가 되는 거는 우리가 구축하는 DB이고요. 요거를 영속적인 벡터 DB랑 물려놓고 이걸 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간단한 GUI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냥 대시보드처럼 만든 거죠.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붙는 게 얘는 그냥 껍데기니까 결국엔 우리가 구축해 놓은 요 코어랑 뭘 통해서 붙어요? MCP를 통해서 붙는다. 그 MCP는 인터페이스가 될 텐데 우리가 벡터 DB에 검색을 할 적에 검색을 하이브리드 서치를 할지 시멘틱 서치를 할지 뭘 할지 그거를 누가 컨버팅을 해주는 거예요. 얘 호스트랑 물리면 호스트가 MCP 도구로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 도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서치 검색 방식을 쓸지 뭘 쓸지를 얘가 이제 MCP 도구를 선택해서 쓰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MCP 도구들을 쓸 때 이 도구들을 만드실 때 요거 우리는 이제 함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MCP 툴에서 이거 하나하나가 도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도구가 될 건데
이 도구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시는 게 좋냐 이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랭체인 밀업에서 행사 때 제가 이미 공유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MCP, 레그 MCP로 구축하면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느끼신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장점들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레그 MCP로 구축을 해놓으니까 뭐가 좋아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멀티 쿼리로 해줘 아니면 서치 방식을 바꿔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레그가 고정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마 대부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레그를 그 MCP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정된 거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꿔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MCP 툴은 요즘에 이제 서드 파티 앱들이랑 연동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이제 레그 시스템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 레그를 활용해서 아까 마지막에 그 서드 파티 앱들이랑 붙인 것처럼 이거를 이메일 클라이언트랑 붙여 뭐랑 붙여서 이제 우리 지식 정보에서 조회해서 이걸 이메일로 써서 보내고 뭐 줌 미팅도 하고 이렇게 다 연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화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레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실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요거 포스트그레스로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에 프리프로세싱 모듈 지금은 간단하게 들어가 있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요 프리프로세싱 모듈에서 좀 더 잘 구현을 해서 청킹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도큐먼트 타입이나 이런 걸 해서 청킹 잘해서 저장하는 방식의 이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잘 구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레그 지식이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테디님 에이전트가 그냥 나오면 레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 베이스가 지금 있다라고 해도 다 똑같은 지식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문서가 들어와서 청킹을 어떻게 하고 프리 프로세싱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장되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실 부분은 요 초록색 부분, 요 저장하는 것까지는 다 해놨으니까 초록색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MCP 서버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예요. 일단 우리가요 공감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커서 AI나 클로드 데스크탑에서도 도구를 막 무한정 때려 넣으면은 당연히 성능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레그도 마찬가지거든요. 레그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 서치, 시메틱 서치, 하이브리드 서치, 뭐 하이어클 서치 우리가 막 욕심 때문에 막 다 때려 넣어. 막 30가지, 50가지 방식을 다 때려 넣어. 뭐 멀티 쿼리도 넣고 뭐 멀티 뭐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때려 넣어.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잘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MCP 서버를 레그 방식으로 구축할 때는 대부분 성능이 어디서 안 나오냐면 계층적인 방식으로 도구 구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그로 서버 구성을 하실 때 계층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계층적인 방식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요거는 우리 지금 문서에도 좋고 웹문서 가져올 때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레그 MCP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해초 이거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해놓으면 여기에 다양한 호스트들이 지금 붙어가지고 얘를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 아마 공감대가 있으실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요.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서드 파티라 있고 요걸 묶어서 MCP 서버로 묶어서 이제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랭그래프든 뭐든 이렇게 복잡하게 고정된 형태로 했는데 이거를 에이전트 방식으로 간단하게 바꾸는 대신에 우리는 MCP 서버 안에 있는 도구 구성을 이거에 대한 복잡도 그 아키텍처 설계를 안 해주면 이 구성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촐해졌어요. 단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전트 똑똑한 놈이네 얘만 믿고 그냥 레그를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붙였다가는 답변이 이렇게 구축했을 때보다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간단해졌지만 우리가 요거를 스마트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꿔줄 거냐?
이제 계층적인 호출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MCP 서버를 렉으로 직접 구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아마 여기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요, 웹 문서를 여기 있는 웹 문서를 가지고 와서 크롤링해서 고정된 벡터 DB에다가 다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웹 문서라는 게 어때요? 자주자주 바뀌어요. 자주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이 웹 문서가요, 바뀌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차분을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이 고정된 벡터에 돈 써서 저장된 DB 날려서 그 해당 문서 전체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은 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전체를 싹 다 갈아엎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 웹문서 너무 자주 바뀌고 이 자주 변경되는 내용들을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실시간 업데이트.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벡터DB에 저장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만약에 MCP의 레그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층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바꾸면은요. 웹문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자주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얘가요. 먼저 문서 리스트를 조회하는 MCP 툴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 리스트는 뭘 조회하냐면 이걸 조회해요. 만약에 이 해당 웹사이트에 문서가 URL이 한 1000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1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1000개를 제가 여기서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옵시디언에 그려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제가요. 자 요거 있죠. 자 이 문서 리스트 조회. 아이고 이거 너무 크다. 예, 요거. 자 요건데 요 문서 리스트를요 조회할 때 얘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문서 리스트를 요즘에 보면은 사이트에 llms.txt 혹시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 요 llms.txt 아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LLM이요. 크롤링 해 갈 때 문서의 리스트 컨텍스트 세븐을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요 LLMs txt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은 웹사이트에 끝에다가 슬래시하고 llms.txt를 붙이면 LLM이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랭그래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직접 보여드리면 다르니까 우리 랭그래프 도큐먼트에 보면은 웹사이트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LLMs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llms.txt 이렇게 하면은 요게 쫙 뜨죠. 얘가 지금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랭그래프 도큐멘테이션은 요 링크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 있다. 퀵 가이드는 요 링크다.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 문서의 내용은 컨텍스트가 커버하기 충분한 크기거든요. 요 리소스가 어디 있다. 이런 URL 링크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공유 감사합니다, 현준님. 예,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리스트를 조회하면은 저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가져오죠. 그러면 사용자가 질문이 들어오면 방금 보신 여러분들의 그 문서 URL 리스트에서 내가 어떤 URL을 가져오면 좋을지를 얘가 선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5개의 URL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뭐 무슨 URL 있고 무슨 URL 있고 무슨 URL 있고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페이지 패치라는 거예요. 패치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URL에 접속을 해서 그 해당 본문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본문을 가져옵니다. 본문을 만약에 5개 URL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해요? 5개의 URL에 본문들을 싹 다 가져오면 내용이 쫙 길어지겠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반환을 해도 괜찮아요. 에이전트한테 반환을 해주면
얘가 5개 URL에 대한 본문들을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레그해서 답변 줄 거예요. 요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고, 이거 다 날려먹었네. 네, 여기에 요거.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문서 리스트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의 룰과 패치를 할 때의 룰과 마지막에 컨텍스트 필터를 안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마 MCP 해보신 분은 다 겪은 거예요. 저도 겪었을 텐데 컨텍스트가 폭발해요. 컨텍스트가 터지는 일이 있어요. 컨텍스트 사이즈를 늘려줘도 컨텍스트가 터집니다. 예, 그래서 뭐 컨텍스트 7 이런 것들 MCP를 써가지고 이걸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근데 저희는 좀 더 정교하게 처리를 하려면 컨텍스트 필터 기능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꾸는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LLM 텍스트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속했는데 얘가 LLM 텍스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는 LLM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얘네가 LLM 텍스트 아직도 안 만들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만들긴 해야 돼요. URL의 링크 정도는. 그럼 만들어서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 에이전트에 유저가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이 다 들어왔을 때 이 LLM 텍스트 안에는 URL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개를 뽑을지, 5개를 뽑을지, 10개를 뽑을지를 이 문서 리스트 조회할 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웹사이트는 한 페이지에 분량이 너무 커. 그러면 문서의 개수를 10개씩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터지겠죠, 금방. 금방 터져요. 그럴 때에는 5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벡터 서치는 아닌 거예요. 벡터 서치는 아니죠. 그냥 얘한테 문서 리스트를 전체를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가 그 중에 5개 URL을 선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URL에 접근해서 본문 내용 가져와서 반환해주는 방식. 여기에는 벡터 서치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때 발생해요. 자, 이렇게만 구현하고 레그를 안 쓰면요. 문서 리스트가 만약에 얘가 엄청 방대한 경우도 있거든요. 얘도 보면은 우리 랭그래프도 아까 그 LLM 텍스트 보면은 이것도 꽤 많아요.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져올 때도 이미 컨텍스트가 꽤 차.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패치할 때도 또 차.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레그까지 뭐 따로 해. 몇 번 대화도 길게 했어. 이러면 몇 번 대화하면 그냥 컨텍스트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꿔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LLM 텍스트를요, 벡터 서치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요 문서 리스트를 전체를 다 들고 와서 조회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문서 리스트를요, URL 하나마다 청크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거 하나 청크, 요거 하나 청크. 그래서 얘만 벡터 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면은 우리 MCP의 서치 부분의 기능들을 참고해서 여기 보면 서치 있잖아요. 네, 서치 넣어놨는데 요 멀티컬이 바꾸고 요거 요거 서치 있죠. 요거 구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URL 리스트들을 전부 다 벡터 검색기 안에 넣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URL들을 서치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원래는 웹 문서들을 다 청킹을 해서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고정된 벡터에다 넣어 놓으니까 검색된 걸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본문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URL들만 이 URL이 어떨 때 검색하면 좋은지 임베딩해서 저장해 둔다.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오면은
벡터에 검색하면은 URL 리스트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 벡터 서치를 하면은 K 값으로 10개를 할지 20개를 할지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URL이 나오고 그 URL 가지고 패치하는 거는 동적으로 가져오면 돼요. URL 방문해서 본문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MCP 단계에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MCP에서 이 전체 내용에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데 내용까지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버 단계에서 한번 LLM을 써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압축해서 주면 좋아요. 그냥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데 우리가 질문에 답변에 필요한 내용들은 사실 좀 적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컨텍스트 필터를 해서 압축해서 주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문서를 5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도 효율적으로 가져왔죠. 벌써 벡터 검색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문서의 리스트를 100개 줘야 하는 양 대비 5개나 10개를 줘야 하니까 여기서 일단 양이 한번 확 줄어요. 검색 정확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패치에서 본문 통째로 컨텍스트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컨텍스트 필터를 통해서 한번 압축이 돼서 에이전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텍스트 사이즈가 레그 검색한 결과 많이 줄어들고 알짜배기 정보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 성능도 좋아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층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는 건 제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보면 제가 단을 나눠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가 있잖아요. 얘부터 먼저 실행되면 안 되겠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데 이 호출 순서를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디에 규정을 하면 되냐면 지금 MCP 여기 서버 안에서 제가 여기서 깜빡하고 여기 그 리소스에 구현 안 했는데 제가 다른 서버에는 구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MCP의 리소스 쪽에 보면은 원래 여기에 인스트럭션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스트럭션 안에다가 이 MCP 서버는 어떤 순서대로 호출을 해야 되는지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문서 리스트 너는 사용자의 호출이 들어오면 문서 리스트 조회라는 거를 먼저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패치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필터를 하세요. 이거 1번, 2번, 3번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하세요. 라는 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구축해 놓은 요거 Q&A 챗봇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셀프 레그로 셀프 레그를 랭그래프로 구현하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호출 순서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엔터키를 누르면요. 자, 먼저 서치하죠. 널리지 베이스에서 벡터 서치를 해서 URL 리스트를 가져와요. 좀 느린데. 예. 가져오죠. 요 URL 리스트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패치 닥을 하죠. 여기서 패치 닥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패치를 해오고 마지막에 패치 닥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우리가 에이전트를 여러 번 호출하고 레그를 여러 번 하더라도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검색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서버 구성하시면 훨씬 좋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구현했고요. 제가 오늘 1시간 15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5분이 오버가 됐네요. 네,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MCP 서버로 레그 구축해 보시는 내용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5시간. 그렇죠. 네, 아직 멀었는데 1교시 끝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2교시. 2교시는 제가 7월에 합니다. 예, 2교시는 7월에 하고요. 오늘 저기 내용들 제가 강의실에 다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정리하고 업로드해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요. 링크를 또 캡처를 또 해두셨네. 기가 막히게. 영상은 저희가 패스캠퍼스 주주총회에 올라갑니다. 예, 따로 공유드리지는 않고요. 주주총회 강의실 안에 올라갑니다. 요거 영상은요. 제가 빠르게 해서 3일 안에 월화수 수요일 전까지 화요일까지는 올려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요일까지 하고 요 노션 링크는 미리 공유를 드릴게요. 예. 노션 자료도 당연하죠. 패스 캠퍼스 강의실에서 업로드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노션 바로 올려드릴게요. 예, 패스캠퍼스 저희 디스코드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예, 노션 링크는 빠르게 제가 항상 주주총회 공유 드리면은 다들 해보시고 싶으셔가지고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어제 메타콘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거 정리해 드렸고요. 제가 써보면서도 정말 요렇게 너무 좋았던 내용이라서 한번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잘 정리해 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서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주주총회 아시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주총회 매월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 항상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뭐죠? 늘 여러분들 강의는 안 보시고 주주총회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총회만이라도 최대한 많은 내용, 알짜배기 내용을 정리해서 담아서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완강 때리셨어요. 네. 네. 네, 주총이 메인이 되는 주객 전도가 되는 네. 좋습니다. 네, 주주총회만 보셔도 이득이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노션 링크 바로 디스코드에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디스코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녹화본도 빨리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도요.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